마이바티스 동적 SQL. 자, 오늘은 이제 마이바티스, 제가 처음에 마이바티스 그냥 테스트할 프로젝트 하나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시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요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리절트 맵을 했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동적 SQL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엔 뭐 있고 두 번째 시간엔 뭐 했냐? 그거는 영상을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소스는 항상 여기에 QR 찍으시면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동적 SQL 얘기하면서 할 내용들은 이제 우선 동적 SQL if, choose, 뭐 where, for each 이거를 다루기 전에 코딩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 문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GNL 우리 스프링에 보면은 이제 SPL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문자열 가지고 뭔가 그 자바의 객체에 접근하는 표현식들,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EL이라는 것도 있고, 스프링에서는 SPL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에서는 OGNL이라는 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잡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마이바티스에서는. 그래서 간단하게 기본 문법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객체 속성에 접근을 할 때는 요 점 있죠, 점.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점 찍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저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유저라는 클래스 안쪽에 필드로 name, age, 뭐 이런 어드레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때 user.name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OGNL에서는 이제 자바 객체에 이런 식으로 골뱅이 여기 보이시죠? 예, 골뱅이 앞뒤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패키지명, 풀 패키지명으로 이렇게 쭉 적어주시고 클래스명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골뱅이 뒤에다가 메서드 넣어주시면은 접근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이제 요런 코드들도 많이 봤는데 최근에 마이바티스를 쓴 프로젝트들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쓰는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나요? 어, 예, 스트링 같은 경우에 이제 뭐 empty 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문법을 예전에 많이 썼는데 뭐 굳이 뭐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이바티스에서 OGNL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연산자를 쓸 때 이 부분이요. 비교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비교 연산자는 요런 거를 쓰고 여기에 영어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equal 두 개를 그냥 EQ, not equal을 이렇게 NEQ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데 비교 연산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논리 연산자는 이게 우리 자바에서의 AND 앰퍼센트 기호 이렇게 두 개 붙여서 쓰는 거가 AND잖아요. 그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OGNL에서 지원을 해주는 AND, or, 이거 잘못됐네요. or, not, 네, 이렇게 쓰시는 게, 제가 볼 때 코드를 읽을 때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 연산자라는 것이 있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친 부분만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체 속성을 접근할 때는 점, 탁.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쓸 때는 우리가 뭐 이꼴 두 개 이런 기호로 쓰시고 논리 연산자를 쓸 때는 이렇게 영문으로 and, or, not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SQL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if하고 choose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왔고, 자, if 이거 하기 전에 뭘 할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SQL이라는 거를 한번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쿼리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쿼리 구문 영역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SQL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include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아이디 레프 아이디라고 되어 있죠. 레퍼런스 아이디겠죠. 네, 레퍼런스 아이디를 요거랑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이 잠시만요. 제가 빈 모드를 좀 끄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아이디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쉽죠? 예. 그래서 이렇게 include라는 태그로 ref 아이디를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SQL 같은 경우에는 include 한 번만 좀 잘 해두시면은 편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적 SQL 영역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실무에서는 뭐 이렇게 간단하지 않죠. 예, 이건 순전히 강의용이고 뭐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만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if라고 한번 이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제 요게 쿼리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where 아이고 where 들어가고 1 들어가고 and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면은 요 타이틀이라는 게 없을 때도 있잖아요. 널이거나 아니면은 empty blank, 그러니까 없는, 예, 스페이스도 없는 그런 문자열. 예, 이런 거는 검색 조건에 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때 if로 감싸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and까지 포함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and로 if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if나 choose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해야 되죠.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 조건을 적어주는 것이 테스트라는 프로퍼티고요. 속성이고,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제 OGNL 문법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쉽죠? 예, 타이틀이 not null일 때. 자,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수식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and 이런 거는 이제 기호로 사용하지 말고 그냥 영문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역에 뭔가 조건을 줘서 이 구문 자체가 SQL의 구문 자체가 실행되지 않게끔 혹은 실행되게끔 하고자 할 때 if 태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했던 거 지우고 보시죠. 자, include 여기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select라고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1 equal 1.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다 보면은 요런 거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걸 왜 넣나? 고민을 좀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시면 만약에 if문에서 얘가 빠져버리면 이렇게 빠져버리면 where가 남잖아요. 근데 where 뒤에 뭔가 구문이 없으면 얘가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꼼수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런 거를 안 쓰게 하는 방법이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뭘 얘기할 거냐면은 우리가 if를 봤으니까 이제 choose를 봐야 되는데 choose를 보기 전에 제가 테스트 코드로 작성을 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파라미터 맥하고 리절트 타입이 안 적어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파라미터 타입이랑 리절트 타입을 일일이 다 적어줬었는데 여러분들 안 적어주셔도 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테스트 코드로. 자, 그런데 이제 리절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겠지만 리절트 맵 같은 경우에는 적어줘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SQL 뭐 CRUD를 그냥 만들어내는 그런 코딩 케이스라면은 파라미터 타입하고 리절트 타입 안 적어도 된다. 자, 뭐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 코드를 돌리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추주도 한번 볼게요. 추주는 얘죠. find shelf content에 들어간 거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면은 성공해라.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파라미터이고 기본적인 리절트 타입을 사용을 하는 케이스라면은
리절트 타입은 이제 알리아스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안 써도 된다. 자, 빨리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추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즈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라는 요 속성에다가 우리가 OGNL 문법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쉐이프 컨텐트 이런 거는 어디서 오나? 이게 앞강좌를 먼저 들으셨으면은 참 여러분들 좋았을 텐데. 여기 이제 매퍼 설정하는 자바 코드가 있는데 여기에 파라미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준 거죠. 컨텐트, 쉐이프, 타이틀. 이 이름을 여기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where 1 1 이렇게 넣어줬죠. 이거 뒤에 설명 드릴 거고요. 자, choose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싸 주시고요. 우리가 if else 이거 아시죠? 예, 이것조차 모르면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hoose when이라고 하는 것은 if else 예, 요거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therwise는 이제 else죠. 예, if문에 else 사용하는 거랑 똑같다. 됐고요. 그래서 if하고 choose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일일이 이렇게 코딩을 하면서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하고 실제로 연습을 안 해볼까 그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영상 다 보신 다음에 꼭 한 번씩 제가 작성한 코드를 클론 받으셔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where하고 set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거. where 1 equal 1 이런 꼼수, 이런 꼼수를 이제 없애려면은 이렇게 where라는 태그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딱히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자, 보시죠. 예. 자, include 아까 전에 그 위에 있었던 그 select죠. 요 select.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이제 꼼수로 where 1 equal 1 이렇게 썼던 거를 where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where 안쪽에 조건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예제처럼 얘네 둘 다 없어진다면 혹은 얘만 남는다면 where가 있어야 되겠죠. 얘만 남아있다면은 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뭐죠? 지금 end가 있죠. end. 이것까지 컨트롤 해줘야 되죠. 자,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해주는 where 1 equal 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here라는 태그를 제공해주고 있다. 근데 실제 실무 프로젝트에서는 where 태그를 잘 안 쓰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왜 잘 모르겠는데 예상은 좀 되는 게 사람들이 개발자분들이 다 카피하잖아요. 네. 네,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요. 자, 어쨌든 where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예제는 안 만들어 놨는데 set이 있습니다. set. 자, 여기 보시면은 where가 있고 유사하게 se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데이트 문을 한번 볼까요? 업데이트 문을 보면은 이 부분이 set이잖아요. set인데 보통 우리가 업데이트 문을 작성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쉐이프 값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컨트롤 하냐면은 if 문으로 컨트롤을 하죠. 그래서 if 테스트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if를 다시 그 밑에 거를 한번 감싸 보죠. 자,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텐데 콤마가 있죠. 그럼 이 콤마도 또 컨트롤 해줘야 되잖아요. 적는 김에 다 적어봅시다. shape 날 쉐이프로 들어왔으니까 쉘프.쉐이프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속성 접속할 때는 점. 네. 그래서 쉘프.쉐이프라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어주면 되고요. 생략하겠습니다. 요즘 타이핑하기가 좀 귀찮아서요. 자, 이런 콤마까지도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set으로 감싸주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죠. 아, 이 콘텐츠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적겠습니다. 네, 테스트.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듯이 이제 웨어하고 셋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태그를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쉽죠?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쿼리를 작성하다 보면은 우리가 인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인절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인 안쪽에. 아, 이거는 그림. 네, 일단은 요거 말고 인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매퍼에서 이제 서치 쉐이프 노트라는 얘를 호출을 할 때, 서치 쉐이프 노트 이렇게 호출을 할 때 결과는 쉘프로 받을 거고 리스트형으로 받을 거고 파라미터를 이렇게 리스트로 보내주고 이거에 대한 이제 네이밍을 shapes라고 해놨습니다. 얘는 리스트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XML에서 포이치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아까 그 쉐이프 있죠? 그 쉐이프를 컬렉션이라는 곳에다가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적어 주신 다음에 우리가 폼문 작성하는 거랑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아이템, 쉐이프, 인덱스, IDX 이렇게 적어 놨는데 우리 폼 작성 개발자의 기본이니까 보시죠. 뭐 int i는 0, i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제 shapes라고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 i 있죠? 요 i. 요 i가 이거예요. 아이템이라는 이름이고 아이템 쪽에다가 넣어주면 되고 요게 i예요. 요게 i. 그런데 그냥 shape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i가 shape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덱스가 필요 없죠.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인덱스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어 놓기만 한 거고요. 여기 포문에서는 지금 요 쉐이프 i라고 다시 바꿔봅시다. 자, 요게 인덱스가 되겠죠. 여기 포문에서는 지금 인덱스랑 요 아이템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그냥 0, 1, 2, 3, 4, 5, 6, 7, 8, 9씩 배열했을 때예요.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쉐이프즈의 요 IDX 붙여주시게 되면은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오픈이라고 돼 있어요. 오픈. 네. 그 다음에 클로즈라고 있습니다. 자, 시작을 이제 또 빼고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웨어 태그 있죠? 예, 웨어 태그 있으니까 웨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쉐이프 인 하고 뭔가를 조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데 요 오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쉐이프 인 괄호 여는 것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클로즈가 되는 거죠. 예. 괄호 닫는 부분 여기 클로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항목 요 쉐이프 그러니까 이 쉐이프즈 안쪽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오거든요. 하나씩 꺼내와서 쉐이프에 담기고 이 쉐이프에 담긴 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찍히게 되는 거죠. 그때 구분자는 콤마죠. 당연히 우리가 SQL 작성을 할 때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템만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포이치 태그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예제를 보시죠. 테스트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치 쉐이프 노트 리스트 했고요. 이 리스트에 두 개로 넣어놨어요. 이렇게 에어리어하고 리소스라는 것을 넣어놨고, 이거 최초 데이터 세팅을 보여드릴까요?
쉘프라는 VO고요. 쉘프 VO에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어요. 인서트를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는데 첫 번째 거는 쉐이프를 에어리어로 넣었고 두 번째 거는 리소스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의도한 것은 에어리어하고 리소스 두 개 다 검색을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둔 거죠. 그럼 얘가 뭐라고요? 요거죠. 네. 리스트에 이렇게 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서치 쉐이프 노트에 리스트로 파라미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어하고 리소스 두 개가 들어간 거고 얘가 이제 리스트로 여기에 넘어가겠죠. 요 select 태그로 넘어갈 거고 쉐이프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 번만 해보시면 되거든요. 맨날 여러분들 카피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코드는 테스트 코드가 있고요. 이 테스트 코드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쪽에 이제 테스트 코드에 다이나믹 SQL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테스트 코드 하나씩 돌려가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테스트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매뉴얼을 보다 보니까 스크립트라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바 매퍼 파일 있죠. 거기에 메소드명이 있을 거고 그 위쪽에다가 뭐 업데이트 할 거면 업데이트, 그 다음에 실렉트 할 거면 실렉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고 요 이제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이렇게 감싸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문을 작성을 해줘도 된다, 동작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잘 안 쓸 것 같아요.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자바 파일 아래 쿼리를 넣는 게 저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JPA에서도 이제 그거 있죠. JPQA 잘 안 쓰는데요. 참 쉽죠? 리캡 시간입니다. 영상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은 코딩을 해 보시고요. 여기 키소스 제가 링크 드렸으니까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제 GitHub 구독도 팔로우도 해주시고요. 네. 다음에 만나요.